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과한 통제력이 발휘될까요? 다 같이 한숨. 그 다음에 이제 제 최애 얘기를 좀 하는데 우리의 최. 46페이지에 여기서 건강한 몸보다 아플 정도로 마른 몸을 더 원하는 게 맞는 걸까?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제 최애인 라이즈의 원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 곱씹게 되었는데 이제 원빈이 같은 경우에는 무대를 잘 해내기 위해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콘서트를 길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그 셋리스트가 이제 벅차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무대를 완주하는 거에 이제 힘듦을 느꼈겠죠. 그걸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운동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충분한 수면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쵸. 아이돌 직업 특성상 지금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이제 그걸 운동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는데 팬들이 슬렌더 체형을 유지하려면서 운동을 만류해요. 엄청나게 그 라이브 방송 같은데 남자병 걸렸냐? 이제 몸을 키우지 마라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요. 그래서 과거에는 뭔가 기획사가 그 몸매를 강요했다면 요즘에는 팬들이 더 통제하라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사례로 아이들의 우기가 그 추석 때 좀 많이 먹고 왔더니 뭐 소속사에서 그 몸무게를 프린트해가지고 사무실에 붙여놨다. 제가 그걸 듣고 진짜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이제 팬들이 어떤 통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과한 욕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건 사실 이제 팬의 입장이 아니라 돈 내는 사람의 갑의 입장으로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요구를 하는 건 팬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나?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 체가 공연하기 힘들어서 콘서트를 완주하고 싶어서 체력을 키우고 싶어서 운동을 한다는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몸이 망가지잖아. 운동하지 마. 네가 체력 어떻게 하든지 난 상관없어. 그 몸을 유지해줘라고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저는 이것도 폭력적인 요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방식으로서 지금 운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는 콘서트 열심히 하고 싶고 또 무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근데 이거를 막는다? 이거는 저는 아이돌 팬으로서 너무 기본을 망각하는 거다. 내 아이돌이 무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데 그걸 말린다? 할 말이 지금 진짜 저는 좋은 무대를 보여주는 게 아이돌의 가장 중요한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보기에 예쁜 게 또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지금 충돌하는 것 같아요. 소속사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멤버한테 투자를 하는 거라 그런 거를 했다고 어떻게든 이해를 해본다면 그 역할을 이제 팬들이 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과한 통제력이 발휘될까요? 다 같이 한숨. 저 이것도 결국 그러면 팬들이 요즘 돈을 많이 써서인가?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는 지점이긴 한데 어쨌든 산업이 우리의 돈을 많이 뜯어가잖아요. 여러 방식으로 뜯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는 뭐 소비자 마인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팬이긴 하지만 나도 소비자야. 너한테 돈 쓰는 소비자야 라고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뭐 얘기는 할 수 있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얘기는 좀 아니지 않나? 저는 진짜 좀 모르겠어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보여야 해서 이거는 너무 욕심이지 않나요? 저는 원래 소속사가 돈을 엄청 갈취해 간다는 입장이었는데 전 요즘은 자기가 어쨌든 우리 호정원이 있는 돈을 진짜 빼간 건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어쨌든 내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돈은 자기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냥 좀 탓하면서 너네가 돈 이만큼 다 가져가 버렸잖아 하면서 더 쉽게 소비자 요구를 한다는 게 요즘에 제가 발견한 모순성? 콘서트도 정가에 주고 가면 될 일을 자기가 웃돈을 엄청나게 줘놓고 그 웃돈만큼의 좋은 콘서트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억 주고 콘서트를 갔는데 아쉬웠다 이러는데 그럼 애초에 5억을 주지 않으면 될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소속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돈을 내가 쓰기로 했다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지 그거를 아이돌이나 소속사한테 뭐 엄청나게 탓하면 전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문제를 전가할 수 없고 내가 쓴 돈이고 내가 기꺼이 내 사랑을 위해서 지불한 거잖아. 그럼 나도 그분에 대해서 진짜 책임지는 게 맞는데 그 책임을 지기 싫어서 소비자주의로 갑자기 변형된 것 같아. 통제욕으로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내가 쓴 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만큼 돈을 썼다고? 내 카드값을 보고 내가 이렇게만 많이 썼다고? 갑자기 이제 거기로 이제 화살이 가는 거죠. 탓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팬들이 요즘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불편한데 그게 바로 진짜 엄마 마인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부모들의 그 자녀를 소유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는 그 진짜 나쁜 부모의 전형을 팬들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이돌한테 효자라고 말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만뒀어야 돼. 저는 그 효자 효녀라고 부르는 저도 것도 싫어해요. 너무 싫었거든요. 아니 내가 왜 쟤네들을 효자 효녀라고 나도 효자 효녀 아니고 나도 우리 엄마한테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쟤네들한테 그걸 요구하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다 같이 방관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랑 이어서 55페이지에 내 몸은 나를 살아가게 해주는 존재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기반이야. 꼭 남들이 예쁘다고 말해줘야 가치 있는 게 아니란 거지. 이런 시각을 가지면 우리 몸을 평가하는 시선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내 몸이 어떤 모양이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나에게 필요한 돌봄과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팬으로서 아이돌을 바라볼 때도 외모나 몸매가 아닌 그들의 재능, 노력, 매력을 더 잘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또 최근에 저희 판에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네. 원빈이가 어느 날 버블을 와가지고 왜 이렇게 속상한 말이 많냐고 갑자기 운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뭐지? 너무 말이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3년째 원빈의 키를 가지고 얘는 뭐 170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버블에다가도 보낸 거를 어떤 사람이 제가 인증자를 봤어요.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너는 키가 작으니까 뭐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보낸 거를 봤고 또 어떤 커뮤니티에서 원빈 키가 몇인 것 같다라고 댓글 1000개가 달렸다고 하고 그런 거에 이제 멤버가 3년 동안 참다가 반응을 한 거죠. 처음으로 뭔가 속상한 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름 이제 해명을 한 거죠. 뭐 그렇게 작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그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런 논란이 3년 동안 있는 줄 모르고 살았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너무 가혹하다? 이게 뭐라고. 라이브 방송을 할 때도 항상 외적인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요. 정말 다행인 건 멤버가 뭔가 그런 얘기보다는 무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되게 그런 걸 열심히 치는데 사실 그 수적으로 너무 딸려요. 저도 댓글을 쓰려면 남의 댓글을 봐야 되는데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어떤 허망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 버블을 기점으로 더. 아이돌의 어떤 몸, 어떤 얼굴, 어떤 외형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도 엄청 강하죠. 물론 이걸 깨기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종종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외모 얘기를 할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비관적으로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더 보여지는 게 많은 세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이번 주에 며칠 전에 그 MBC에서 새로 하는 소라와 진경이라는 방송을 봤는데 이제 언니들이 50대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모델로서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인데 거기서 홍진경 씨가 이제 모델 샷 찍고 워킹해야 된다고 이제 위에 자켓을 벗었는데 몸이 엄청 날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현역 모델들이 이제 그 몸을 보고 진짜 너무 멋있어요. 지금 현역으로 나가셔도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현역 몸매예요 라고 대단해요 라고 하는데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현역 몸매가 어떤 몸매인데 저렇게까지 저 나이대에도 저렇게 날씬한 몸을 유지해야 되는 건가? 왜 저런 몸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저 몸을 보면서 저 언니는 50대인데도 저렇게 날씬하다니 나 살 빼야겠다 다이어트 해야겠다 바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까지 드니까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몸이 나오는 걸 좋아해야 되는 건가?
경계해야 되는 건가? 어디까지 어떤 점을 경계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요즘 단톡방에서 다이어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자기 몸무게를 맨날 올린단 말이야. 그거 볼 때마다 약간 저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근데 그들한테는 그게 왜 중요한 이슈인 거고 저는 최대한 그럴 때마다 지금도 충분히 예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스트레스 받지 마. 하고 나는 맨날 먹는 사진 일부러 막 보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인 것 같긴 한데 내가 뭐 엄청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조금의 틈을 내 주변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만들어 보자. 친구들이나 누가 막 다이어트 해야 돼, 살 빼야 돼 했을 때 괜찮아. 너 지금도 충분히 아름다워. 예뻐.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해준다거나 아이돌 관련해서도 있을 때 물론 100개 중에 하나일지라도 굳이 단다거나 괜찮아. 너 지금도 너무 예쁘고 너 춤추는 거 뭐 하고 멋있어.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냥 되게 소소하고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냥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게 때때로는 진짜 허망하고 무기력하고 이게 과연 될까? 무슨 이만큼 있는 거에 요만큼인 것 같은데 하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 이만큼이라도 있는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방금 말씀하신 홍진경 씨 그것도 사실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재도전을 한다라는 되게 좋은 취지의 그거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저 언니 너무 멋있다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저 날씬한 몸을 저 때까지 50대에서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언니 맨날 콩물 마신다 얘기하고 막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죠. 또 모델이라는 직업 특성상 또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이나 그쵸 그런 직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외모 지상주의랑 능력주의 같은 거는 가속화가 되면 가속화가 맞아요. 되지 이게 덜어질 수준은 사실 불가능한데 저는 그래서 이 책에 써주셨던 그 예시 중에 최애의 다양한 매력을 찾고 그걸 얘기하면서 행복을 찾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매력을 찾는 거 저한테는 되게 큰 가이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최애를 좋아하는 게 뭐 단지 예뻐서 뭐 날씬해서 이거 이유 아니잖아요. 정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수만 가지 얘기를 해보는 게 더 재밌지 않나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보다 너무 뭐 우리가 엄청난 대의를 지고 내가 이 세상의 외모지상주의를 타파하겠어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냥 소소하게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하는 저도 그러니까 원빈이 너무너무 잘생겼고 저도 얼굴을 보면 감탄이 나와요. 당연하죠. 뭐. 감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 말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일지도 느껴요. 분명히 제가 얘 얼굴 하나 때문에 좋아하는 건 진짜 절대 그쵸. 아니거든요. 저는 입덕했을 때도 뭔가 분위기 그런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입덕하고 너무너무 그 다양한 매력을 보면서 지금 2년째 이제 덕질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한 가지의 매력만 계속 말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유구한 얼빠긴 한데 유구한 얼빠로서 저도 굉장한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런 고뇌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입덕은 진짜 얼빠로서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진짜 몇 년째 덕질을 하는 거는 사실 얼굴만 보고 하는 거 아니잖아. 진짜 다양한 그 친구의 성격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매력이라던가 다른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발굴하는 거죠. 맞아요. 발굴하는 거 너무 재밌어. 솔직히.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요. 저는 그게 덕질의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매력을 발굴해가고 그걸 떠들고 하는 게 진짜 재밌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80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실제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무언가를 물고 늘어져서 비난만 퍼붓는 건 너무 다른 일이잖아. 잘못을 지적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결국 상대방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이 공존하는 거지만 그냥 비난만 하는 건 널 나락으로 보내겠다는 심보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최근에 그 더보이즈 선우 씨 사례가 떠올랐어요. 이어폰 사건 되게 찰나의 영상으로 시작된 그 인성 논란 그리고 동료 연예인이 혼나야겠네라는 댓글까지 쓰면서 더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커졌는데 저는 일단 더보이즈 선우를 좋아했었어요. 좀 안타까웠죠. 그 친구가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집단적으로 해야 될까? 그게 사실 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 사람이 그렇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이 됐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라. 네. 막 그냥 실패를 막 즐기는 것 같은 건수를 잡아서 욕을 하는 게 너무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뭔가 중간에 버블로 오해라고 그렇지 않았다. 오해가 불거졌을 때 막 중반에 스태프들이 그런 친구 아니다. 막 했는데도 이미 그냥 한 명을 나락을 보내겠어라고 이제 결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요즘 이게 되게 복합적인 부분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 경쟁이 굉장히 심화돼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대단한 착각이 크게 자리 잡은 우리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회가 됐고 제가 봤을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과하지 않는 어른들을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영향? 뭔가 잘못을 해도 사과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많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종종 이렇게 표출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른이 없다는 건 굉장히 우리 사회 슬픈 일이긴 하죠. 근데 그게 이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지만 너도 사과 안 할 거지. 너도 그냥 어물쩍 넘어갈 거지라고 생각해서 뭔가 지금 두드려 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사과하지 않았던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이 기획사나 회사들이 또 오랫동안 연예인들을 잘 보호하지 않았던 측면도 또 있는 것 같고 그런 도구로만 여기고 되게 많은 맥락들이 엮여 있어서 사실 이 또한도 쉽게 해결책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일종의 이런 책을 쓰는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팬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의 어른들은 글렀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덕질을 하면 좋지 않을까?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진짜 비난을 해야 되는 일인가? 그렇게 진짜 두들겨 패서 아주 나락으로 보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같이 얘기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책을 썼던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전에 올라갔던 그 몬스타엑스 팬분 나오셔서 나눴던 영상에 댓글 중에 하나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피드백을 달라고 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더 잘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팬들이 아이돌한테 뭐라고 할 때 그게 나락을 보내려고 하는 건지 진짜 피드백을 보내는 건지 구분이 안 가고 너무 과열되고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팬들조차도 피드백이 아닌 게 선을 넘어서 진짜 나락을 보내려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의견을 맞아요. 너무 과하게 그 경쟁이 심해져서 그러는 건 사실 우리가 진짜 옛날에 제가 A라는 그룹을 좋아하면 B그룹 좋아하는 사람이 뭐 나락을 보내려고 막 안 좋은 악플 같은 걸 썼는데 이제 그 시대는 사실 지나간 지가 좀 됐고 자기 그룹을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잘못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강박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잘못을 하면 안 된다. 잘못을 하면 나락으로 간다. 그래서 잘못을 한 멤버는 바로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해서 빼자. 우리 애들은 언제나 착하고 무해하고 그런 깨끗한 그룹이어야 돼. 이거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을 했을 때 나락을 안 보내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쵸. 이게 저는 우리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저는 잘못은 한 사람이어도 분명히 세컨 찬스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분명히 다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잘못을 했을 때 모두를 나락으로 보내버리면 솔직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사람 없죠. 없어. 나도 잘못 안 해. 나도 잘못하고 누구나 잘못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모르겠어요. 진짜 잘못된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하는 게 그게 아이돌이 그렇게 나락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유튜브 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나도 실수를 할 텐데 당연히 맞아요.
그럼 나도 그럼 나락가고 끝나는 건가? 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서 저를 가장 이제 힘들게 했던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건데 아이돌을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나락을 많이 보내니까 그게 나한테도 일어날까 봐 무서워지는 마음이 드는 게 저는 좀 무서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웃긴 게 그렇게 나락으로 보내는 걸 가서 그러면 잘못을 나도 안 해야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어쨌든 살면서 누구든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나락으로 갈 것 같은 무서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좀 이상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하고 이상한 사회. 친구한테 이제 큰 실수를 하고 세컨 찬스를 받아본 경험을 하니까 나도 세컨 찬스를 주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아까 근데 주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를 받지 못해서 더 뭐라고 하는 게 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내가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세컨 찬스를 줘보고 세컨 찬스를 받아보고. 그리고 진짜 누구나 실수하고 하잖아요. 당연한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실수, 수많은 잘못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사과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지 또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또 용서하고 어떻게 다시 그 사람과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데 그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맞아. 근데 미디어에서라도 좀 그런 걸 많이 보여줘서 간접적으로라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획사나 이런 데서들도 그런 이제 소위 사과문 같은 거 낼 때 물론 알겠는데 너무 딱딱하게 너네 자꾸 또 이런 법정 대응 바로 들어갈 거야. 그런 문구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서로가 서로를 계속 압박하는 그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과문이라는 게 그냥 담백하게 사과만 담겨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잘못하면 바로 아웃 그냥 멤버도 많이 빼고 요즘에는. 그쵸. 기획사들도 왜냐면 그게 타격이고 자기들은 돈으로 타격이 오니까 거기서도 이 멤버한테 찬스를 주지 않는 거죠. 너 그냥 바로 빠이 이런 식이니까 너무 무서운 세상이긴 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이 책을 바탕으로 이 케이팝에 있는 참 명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10년 뒤에도 우리가 즐겁게 케이팝 하는 여자들로 남으려면 지금 우리 서로에게 어떤 약속을 하나 해주면 좋을까요? 저는 정말 최애를 사랑하는 만큼 나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팬들이. 뭔가 이렇게 과하게 최애에 대한 집착, 그런 통제, 뭔가 어떤 소유욕 이런 게 뭐 모두가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어떤 잘못된 방향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또 내 최애를 사랑하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화나고 막 슬프고 짜증나는 마음으로 오래 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좀 마음을 좀 더 많이 더 키웠으면 좋겠다. 너무 최애를 사랑하면서 나를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거 어렵긴 해. 그쵸. 물론 쉽지 않죠. 어려워. 그게 너무 어려워서 이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뭐가 있을까? 최애를 생각하는 만큼 사랑까진 아니어도 나를 생각하자. 나의 안위를 좀 생각하자. 그쵸. 사랑한다는 말이랑 거의 같은 말인데 제가 사실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정신이 좋지 않았을 때 러브 유얼셀프라는 단어를 진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만 봐도 경계를 일으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누구나 이런 때가 많고 이럴 맞아요. 때 아이돌을 좋아하기 되게 쉽거든요. 이해합니다. 그 말이 너무 좀 거부 반응이 있다면 뭔가 안위를 생각하자 정도로 맞아요. 조금 나를 좀 그냥 비슷한 위치에 좀 놔줬으면 좋겠다. 나를 너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너무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어딘가에 있고 최애도 있고 나를 너무 이 구석으로 이렇게 박아놓으면 점점 나한테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나를 뒤로 미루게 되니까 나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나의 안위와 여러 가지 것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게 나를 뒤로 미루고 희생하고 하는 선택에서 아이돌을 보러 가면 그 조금만 건드려도 탓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내가 너를 위해 이까지 했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좀 비슷해야지 탓도 안 하게 되고. 음. 그러면 저희 채널에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주연님에게 K-팝이란? 내가 어떻게 K-팝을 사랑하겠어? 여도를 사랑하는 거지. K-팝이라는 이 산업에 대해서는 늘 언제나 애증인 것 같아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막 하지만 늘 또 내가 사랑하는 여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돌아가게 되는, 뒷걸음질 치면서 나왔다가도 아 쟤네들이 또 저기에 있어 이러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늘 애증의 관계.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을 청소년 팬들 그리고 K-팝한 여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뭐 나가는 글에서도 좀 얘기하긴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덕질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마음을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막 덕질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작이 누군가를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해서 시작한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 덕질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를 우리가 되게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덕질을 한다라는 그쵸. 거를 계속 상기하면서 한다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맞아요. 좀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